안녕하세요. 한국은 폭우와 더위로 힘든 날들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은데 이런 때일수록 건강과 안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꼰대라는 얘기를 하면 일단 50살 이상의 말이 통하지 않고 잔소리가 많은 아저씨들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미국에서도 꼰대 비슷한 명칭이 있습니다. 부머라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약간 비하한 말들이 있는데요.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잔소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부머가 결국 한국의 꼰대와 같은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46년부터 1964년생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전에는 저도 베이비 부머 세대인 줄 알았는데 저는 1966년생인데요. 1965년생부터 1980년생 때까지는 제네레이션 X로 또 따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나이에 따라 꼰대다, 꼰대가 아니다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20대의 젊은 사람들도 꼰대가 될 수 있고 반대로 60대, 70대, 80대의 연세 드신 분들도 충분히 꼰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열린 마음으로 나보다 젊은 세대들의 얘기들을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의 암호화폐 또는 아이돌 얘기들을 하더라도 마음을 열고 배워본다는 마음으로 차분히 들어보는 마음가짐, 그리고 권위적인 태도를 경계하는 마음. 예를 들어 나 때는 혹은 내가 너만 했을 때는 같은 말투나 과거 경험들을 강요하는 태도는 피하면서 요즘은 어떤 방식이 유행이지라는 열린 마음가짐, 그리고 유연한 사고방식. 참 이게 쉽지는 않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대부분 보수적이 되고 사고가 경직되는 게 정상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배워나가고자 하는 유연한 사고와 나보다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가지는 마음가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개발과 트렌드 따라가기 등등, 이런 몇 가지만 명심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젊은 오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트럼프가 주도한 지니어스 법안도 통과되었는데요. 그럼 이 지니어스 법안에서 중요한 일은 스테이블 코인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런 법안으로 인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생기고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을까? 이런 공부들도 한번 해보신다면 더 젊어지는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의 신인의 미국 이민 이야기에서는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민 생활 4년의 첫 장을 열며 라는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미국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당연히 영어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를 말하라면 난 크레딧이라고 말하고 싶다. 한국도 몇 년 전부터는 신용사회로 전환이 되어 신용 불량자들은 정상적인 경제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지만 미국은 진작부터 신용을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아 신용 점수가 낮거나 또는 크레딧이 없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자체에 막대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한다. 3년 전쯤 2,000불을 주고 구입한 중고차가 며칠 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주행 중 기어가 빠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후진이 되지 않는 등 말썽을 보이더니 결국은 차가 꼼짝도 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 23만 마일, 킬로수로 따지자면 37만 킬로를 주행한 차라 고장이 날 때는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차가 멈추고 보니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 며칠 전 LA에 볼일을 보러 들렀다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투싼이란 차를 2,300불을 내면 월 120불을 내고 2년간 차를 리스할 수 있다 하여 현대자동차 딜러를 찾아가게 되었다. 이런저런 서류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크레딧 체크를 하더니만 739점이 나왔다며 크레딧 점수 자체는 좋지만 2년이 되지 않은 히스토리로 인해 리스를 해줄 수 없다고 한다. 허탈한 마음에 발길을 돌리고 며칠간 불편하게 차 한 대로 가게 물건도 하러 가고 신이 학교 픽업을 다니고 신이 엄마 출퇴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당장 목돈이 없어 선뜻 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힘들게 며칠을 보냈다. 결국은 불편이 극에 달한 며칠 후 우리 동네에 있는 혼다 자동차 딜러를 찾아갔다. 수도 없이 많은 차들이 진열되어 있고 얼마나 차들에게서 반짝이는 광들이 나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운전을 하는 것 같이 흥분이 될 정도였다. 혼다에서 올해 새로 나온 2006년 어코드를 한참 구경하다가 눈을 돌리니 옆쪽으로는 보증해주는 중고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었는데 일반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하는 차들과는 다르게 가격도 상당히 높고 거의 신차와 동일한 듯 보였다. 그리고 모든 차들이 1년간의 보증기간까지 해준다고 하였다. 특히 그 중에 나의 눈길을 끄는 차가 한 대 있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은색과 선루프가 있는 어코드 스페셜 에디션이었다. 한참을 살펴보고는 그 다음날 다시 혼다 대리점을 들렀다. 이런저런 서류를 작성하고 크레딧 점수를 체크하더니만 며칠 전 현대자동차에서 하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한다. 히스토리가 짧아 정해진 4.9%의 이자율로는 차를 구입할 수 없고 10%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단다. 결국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매장 매니저라는 분이 특별히 낮은 이자율로 해주겠다 하여 결국 4.9%의 이자율로 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 중고차이지만 아직 새 차 같은 깨끗한 차,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 않아 우리 형편에 과한 차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렇게 좋은 차를 구입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이 차는 신이 엄마 차가 될 텐데 신이랑 신이 엄마 예쁜 차 안전하게 타고 다니면서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생활에서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의 미국 생활에서도 신용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2005년 10월 앞으로의 이민생활은 또 어떻게 전개될까? 어제는 오랜만에 신이 엄마와 함께 LA에 있는 LA마트라는 곳에 가게에서 판매할 물건을 보러 갔다. LA마트는 대형 회사의 제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라 다양한 물건들을 구경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주문도 가능하게 해놓은 현대식 대형 전시 빌딩이었다. 아침에 신이를 등교시켜주고 가게는 일하는 아이에게 부탁하고 태평양을 끼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1번 해안도로를 따라 LA로 출발했다. 캘리포니아의 하늘은 변함없이 눈부시게 푸르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바다 역시 하늘색과 경쟁하듯 푸르다. 새로 구입한 혼다 어코드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숙성을 자랑하듯 소리 없이 달려주니 꼭 소풍을 나온 듯한 착각에 빠진다. 해안을 따라 반대편 산등성이에는 태평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멋진 집들이 들어서 있고 그런 집들을 보며 잠시 부러워도 해본다. 신이 엄마와 오랜만에 같이 한 외출이라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이민생활 3년도 뒤돌아보며 앞으로의 계획도 구상해 보았다. LA마트에 도착해 1층부터 12층까지 돌아다니며 우리 가게에서 판매할 물건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 물건도 구경하고 주문도 하고는 영어는 하나도 늘지 않았는데 눈치만 늘어 필요한 주문도 잘하고 미국 생활 더 배울 게 없다는 농담도 서로 하며 마주보고 한바탕 웃기도 하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엄마가 계시는 LA 시니어 아파트에 들러 인터넷도 손봐주고 엄마와 함께 맛있는 냉면도 사먹고 한국마켓에 들러 장도 보고 돌아오는 길엔 매일이 오늘 같다면 미국 생활도 해볼만 할 텐데 라는 넋두리도 해보았다. 이제 곧 이민생활 만 3년의 시간이 채워진다. 그동안 눈을 감은 채 전력 질주를 해왔다면 이제 조금씩 눈을 뜨고 달릴 수 있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래, 이제 겨우 시작이겠지. 우리 가족의 앞으로의 미국 이민생활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될까? 2005년 11월 이민생활 4년의 첫 장을 열며 지나온 3년의 이민생활을 돌아보면 호수에 살고 있던 민물고기들이 모든 게 낯선 바다로 삶의 터전을 바꿔버린 시간이었다는 표현은 어떨까?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안했던 작은 우리만의 잔잔한 호수에서
1년 내내 몰아치는 파도로 인한 쉴 새 없는 흔들림과 너무나 넓고 깊어 앞뒤도 구분이 되지 않는 곳으로의 이동. 거기에다 바닷물의 소금기로 담수에 익숙해진 우리의 피부가 헐고 상처나는 고통의 시간들. 그 시간 속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떠나온 그곳이 미치도록 그립고 때로는 혼자 버려진 듯한 외로움에 안절부절하던 시간들이 우리의 지난 3년간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3년이란 시간은 사실 나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한국을 떠나올 때 미국에서의 3년간의 시간이 불행으로 느껴진다면 다시 귀환할 것이라는 나만의 약속이 있었으니. 하지만 3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개 생겨버렸다. 나의 삶의 터전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냉철히 생각해보면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해도 그곳엔 아무것도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 딸 신이가 조금 더 마음 편한 미국의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 이런 구차한 이유들로 인해 난 내가 한국을 떠나며 했던 약속을 버려야 할 것 같다. 몇 달 전 나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생각했지만 삶은 발버둥인 것 같다. 그곳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허공에 저어대야 하는 발버둥. 이제 이곳이 조금씩 편한 느낌이 든다는 것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은 더 편해지리라는 약속이 아닐까? 고국을 떠나며 했던 약속 같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야겠다. 이제 난 삶 속에서 단언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문득 나에게 있는 사진 한 장이 생각난다. 아버지를 따라 동물원에 가서 찍었던. 아버지가 사주신 풍선을 손목에 묶고 아버지 손을 꼭 잡고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5살 무렵의 사진이. 나의 손을 꼭 잡아주셨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도 1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났고 지금 나의 품엔 풍선과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던 사진 속의 아이보다 곱절이나 많은 나이의 딸이 있다. 인생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다. 후회로 뒤돌아보기에는 너무나 빠르게.